자, 이번에는 발생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터라고 하고요. 파이썬 2.2에서 추가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발생자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기존의 함수 호출 방식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기존의 함수들은 함수가 호출될 때 인수들과 내부 변수들이 새로운 영역, 네임스페이스라고 하죠. 대부분 스택에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사용이 된 다음에 리턴할 때 메모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함수가 호출되면 인수도 내부 변수, 로컬 변수로 취급이 되고 이 안에서 A는 1 이런 식으로 치환된 이런 변수들도 전부 다 내부 변수가 되겠죠. 지역 변수가 되겠죠. 이것이 별도의 영역이 만들어지고 리턴이 될 때 이런 영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콘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발생자, 제너레이터란 함수가 호출된 후에 되돌아갈 때 메모리가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함수가 호출된 다음에 여기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데 이 콘텍스트가 버려지지 않고 그대로 메모리에 남아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대로 남아있는 콘텍스트는 나중에 다시 한번 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행이 종료됐던 지점 이후에서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발생자가 되겠습니다. 발생자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2.2에서 발생자를 사용하기 전에는 전에 반드시 요것을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from future import generators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여기 파이썬 2.3부터는 이거를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고요. 파이썬 2.2 새로 도입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과도적인 그 개념으로 미래의 앞으로 버전에 디폴트로 사용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제너레이터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함수 정의하는 것과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define 하고요. 함수 제너레이터 이름을 쓰고요. 여기 필요한 인수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함수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두를 쓰는데 그 중에서 리턴이 아닌 yield라는 문을 쓰게 됩니다. 물론 리턴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리턴을 쓰게 되면 이제 함수 호출에 된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가듯이 완전히 콘텍스트가 없어지는 그런 문이 되겠고요. yield를 하게 되면 yield가 바로 여기서 값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콘텍스트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와 제너레이터 발생자를 구별시켜주는 키워드가 바로 yield가 되겠습니다. 이 모양은 똑같죠. 그래서 이 안에 yield라는 게 있으면 이것은 제너레이터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yield가 없으면 이것은 함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yield가 있으면 이것이 우선 호출될 때 그 값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렇게 호출했습니다만 이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이 제너레이터 오브젝트를 즉시 받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for i in range n 합니다. 그러니까 n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10이라는 것을 여기 넘겼는데요. 0부터 9까지 이걸 반복한다는 것이죠. yield를. 그래서 처음에 얼마를 넘겨줍니까? 0을 넘겨주죠. 그 다음에 1을 넘겨주고 2를 넘겨주고 이렇게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넘겨줬는데 어떻게 이걸 다시 실행하도록끔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next라는 메서드. 이것은 아까 아이트레이터 반복자의 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갖지요. 그래서 그 발생자는 반복자가 사용되는 곳에서는 아무데서나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자는 반복자의 기능도 같이 합니다. 한번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된 GN을 이용해서 우리가 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값을 하나씩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for loop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0, 1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 다음 값인 2부터 9까지 이렇게 값을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ext에 의해서 아까 중단된 시점 여기까지 실행이 됐으면요. 값을 넘겨줬죠. next를 다시 한번 호출하게 되면 아까 중단된 시점부터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함수와 발생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일반 함수는 함수가 한번 호출되면 정리할 때까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 종합된 결과를 넘기는 반면에 발생자는 정보를 생성하는 중간중간에 그 결과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 결과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 이 발생자를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어떤 그 발생자를 호출하고 또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마치 그 싱크로나이즈 된 그 병행 프로세스 혹은 멀티 스레드로 처리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처리하는 로 대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경우에 있어서요. 그리고 트리 탐색이나 그 트리 탐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 트리를 다 탐색하고 종합적인 결과를 이렇게 내거나 이렇게 하죠. 그러나 발생자를 이용하면 트리를 검색하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결과를 바로 받아낼 수가 있고요. 또 토큰 분석기, 렉시컬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도 입력이 들어오면 그 완전히 전체를 다 분석해서 그 결과를 넘겨주기보다는 분석하는 대로 중간중간에 하나의 토큰을 바로바로 넘겨줄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발생자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파이썬에서 그 토커나이저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생자를 이용한 그 토큰나이징 하는 그런 루틴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직접 한번 코드를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볼까요? 여기 오픈 모듈에서 토커나이즈네요. 토커나이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양하게 여기 일드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제너레이트 토큰스라고 해서 요걸 호출하게 되면 토큰을 하나씩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샘플 코드로 직접 분석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라는 발생자 제너레이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초기 값으로 1과 1 두 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복하죠. 이건 무한히 반복하는 그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자체는 원래 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객체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값 A,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A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 두 수를 합쳐서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새로 합쳐서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B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앞에 왼쪽에 있는 것이 A, 오른쪽에 있는 것이 B. 세 값이 B가 됩니다. 그래서 B는 A 플러스 한 값을 갖고요. A는 늘 B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을 사용하려면 이제 바로 이렇게 직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제너레이터를 넘겨주기 때문에 그 제너레이터가 폼은 안에서 이렇게 반복 자의 역할을 그대로 감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100보다 크면 이제 그만 계산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원하는 만큼 여기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 함수와 다른 점은 필요할 때마다 계산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그건 무한히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무한한 피보나치 수열을 출력하기 위해서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함수처럼 무한히 기다려야 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하나씩 계산한 결과를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lazy evaluation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evaluation, TION이요. 그래서
그 틀만 가지고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그 계산을 해서 넘겨주도록끔 넘겨주는 그런 기능을 lazy evaluation이라 합니다. 자, 세 번째 예로 이제 홀수 집합을 만들기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는 홀수를 무한히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제너레이터가 되겠고요. 여기에 리미트라는 값을 받지만 만약에 값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한히 반복되게끔 되어 있고요. 리미트를 주어지게 되면 그 범위 내에서 홀수 값을 생성을 해냅니다. 20이면은 이제 그 1부터 20 사이에 홀수를 출력하게 되겠죠. 예, 이것들은 이제 제너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나 튜플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다른 이런 리스트 튜플형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예로 트리 탐색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 트리에서 선언을 했고요. 트리는 이제 중간에 데이터라는 것을 갖고요. 왼쪽 노드, 오른쪽 노드, 이거 바이너리 트리가 되겠습니다. 노드를 갖고요. 이것은 다시 서브 트리, 부분 트리가 되겠습니다. 인오더 탐색이라고 해서요. 인오더는 이제 그 왼쪽,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오른쪽 노드 순으로 탐색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가서 또 이게 서브 트리면 또 왼쪽을 탐색하죠. 그 다음에 또 서브트리 왼쪽을 탐색하죠. 더 이상, 왼쪽을 다 끝났을 때 그 다음에 가운데 오른쪽 이런 식으로 탐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자료구조 시간에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왼쪽에 트리가 비지한 넌이 아니면은 왼쪽에 인오더라는 제너레이터를 호출을 해서 얻어지는 노드를 다시 이쪽에서 넘기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자기 자신을 일드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데이터를 일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셀프를 일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오브젝트 자체가 넘어가게끔 돼 있죠. 원한다면 셀프.데이터만 넘겨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리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리스트 데이터를 주어지면 이제 사실 리스트란 저 이름은 좋지 않죠. 그냥 L이라고 고쳐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함수 그 팩토리 함수하고 지금 중복되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네요. n equal 자 길이를 얻고요. n이 0이 아니면 0이면 이제 none을 리턴을 하고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더 이상 트리를 만들 수 없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과 같이 트리를 다시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트리는 가운데 리스트가 주어져 있으면요. 제일 가운데 값을 데이터로 하고 그 왼쪽에 다시 트리를 만드는 거죠. 왼쪽 이게 리커시브입니다.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0, 1, 2, 3, 4, 5니까 5 나누기 2 하면은 2죠. 그러니까 C가 우선 데이터 중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A, B를 왼쪽 트리로, 그러니까 D, E, F를 오른쪽 트리로 다시 만들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데이터가 없으면 none이라는 그 오브젝트를 왼쪽에 갖게 되니까 자 트리로 구성이 되죠. 이진 트리로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트리로 이제 인오더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 순서대로 얻어지는 그 노드, 트리 노드의 오브젝트가 넘어오겠고요. 거기서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씩 출력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숫자라면 뭐 어떤 연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트리 자체를 이렇게 포문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다른 함수인 경우에는 트리 서치를 했을 때 이 함수 안에다가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렇게 적어주도록끔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른 일을 필요로 할 때는 똑같이 코드를 만들고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것만을 계속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그 노드 혹은 데이터를 얻는 그 공통적인 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포문을 돌려서 그냥 데이터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루틴, 메서드나 함수를 만들어서 이것을 처리해 주도록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1장부터 14장까지 제1부 파이썬 배우기에 대한 모든 강의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얼만큼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다양한 고수준의 그 코딩을 하시려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그 코드나 라이브러리 코드를 좀 많이 참조하셔서 보시면은 많이 배우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은 이제 나머지 2부에서 여러분이 책을 통해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